시진핑이 하는 게 결국 중국몽이잖아요. 후진타오 주석에서 시진핑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기조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 중국은 미국이랑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의 공공의 적은 러시아거나 부시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이 공공의 적이다, 뭐 이렇게 뭐 악의 축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시진핑이 들어오고 나서 시진핑이 타도 미국을 외치는 거예요. 중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되자가 결국에 이제 중국몽인 거고, 그 중에 하나가 1대1로거든요. 21세기판 실크로드를 만들겠다. 결국 그건 거잖아요. 21세기판 실크로드를 만들고 싶다는 건데, 자기네 이제 그 상해 정도에서, 그러니까 결국 바다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거예요. 실크로드라는 게 옛날에 이제 진짜 왕서방이 실크를 팔던 이제 그런 유통 경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실크로드를 21세기판으로 만들고 싶다. 근데 해상 경로도 추가하겠다.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해상 경로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었으니까 육로로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그 끝이 이탈리아인 거예요. 여기 이탈리아 보이시죠? 그래서 1대1로의 끝이 이탈리아인 건데, 거기서 그리고 끝이 홍콩 혹은 뭐 상해, 광저우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대1로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닷길도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인도랑 중국이 워낙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탈리아도 사실 문제가 많아서 중국 애들이 전략 전술에서 전략은 알겠어. 이건 전략이잖아요. 이제 전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선거, 그리고 이제 그 문화 깊숙이 침투하고 뭐 여러 가지 쪽으로 침투하는 건데, 중국 애들은 조금 아무래도 매너라든지 그런 문화 자체가 남을 잘 배려하지 않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도 혐중 문화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작년, 재작년에 1대1로에서 우리는 빠지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요새 시진핑 실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점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전략은 알겠어. 전술이 지금 이게 하기가 너무나도 범위가 큰 거였던 거예요. 부정선거도 사실 저 같은 사람만 해도 이렇게 하는데, 뭐 성렬이 형 봐봐요. 이렇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막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고 미국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하니까 이거 더 이상 이 전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해킹 부대, 시진핑의 해킹 부대, 뭐 나이콘이라는 해킹 부대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해킹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하나의 큰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1대1로란 말이죠. 그래서 요 1대1로에 있는 나라 중에 대부분이 부정선거인 나라하고 AUF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그럼 1대1로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그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라고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 이제 동북공정을 또 말씀드리기 전에 서남공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서남공정, 동북공정, 1대1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서남공정이 뭐냐면은, 요것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중국의 서남 쪽은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입니다. 앞 탄압하고 있는 거, 내전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중국의 서남 쪽은 어디냐면은, 서남. 그렇죠. 여기입니다. 신장 위구르, 그리고 티베트 자치구.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왜 이렇게 중국의 영토의 거의 절반은 오반가? 한 3분의 1 정도예요. 넓긴 하다. 넓죠. 진짜 엄청나다. 네. 근데 중국인들은 다 여기 바닷가에 모여 살잖아요. 네. 원래 사람은 바다에, 물가에 모여 사니까 여기에 모여 살고, 여기 신장 위구르랑 티베트 자치구는 그냥 자기네들 독립하겠다고 까부니까 어떻게 했어요? 중국 애들이 한족이 90%가 넘게 한족이잖아요. 중국은 한족 애들한테 그 혜택을 준 거야. 자, 신장 위구르 가고 티베트 가면은 니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게 해가지고 엄청 많은 한족들이 절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저기서 투표권이라든가 목소리가, 한족의 목소리가 커지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가 자치구가 되면요, 애초에 1대1로가 깨져. 일로 나가야 되거든요. 실크로드가 여기 이렇게 해서 키르기스탄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인도로는 못 넘어가. 인도가 지금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은데, 그리고 인도도 힘이 센 나라잖아요. 일로 못 넘어가. 파키스탄도 인구가 많지만 여기도 무슬림이란 말이에요. 일로 못 넘어가. 이 중에 제일 만만한 나라는 키르기스탄 아니면 타지키스탄이에요. 그래서 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티베트 자치구랑 위구르 자치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를 엄청 탄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대1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이 1대1로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먹을 게 많잖아요. 여기 지중해 연안과 아프리카, 여기 먹을 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태평양으로 이렇게 돌아가기에는 거쳐갈 게 너무 많아. 인도 태평양도 마찬가지고, 여기 미국의 영향력이 워낙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 루손 섬, 여기에 미군 기지 있죠. 대만도 미국이 지켜주고 있고, 오키나와, 여기 오키나와, 여기 미군 기지 있죠. 그리고 또 어디 있어? 평택. 평택. 그래서 보면은
태평양 어떻게 돼 있어요? 미국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아프리카랑 유럽으로 나가려면은 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태평양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부담스럽네. 부담스럽죠. 자, 그래서 1대1로가 그래서 이제 그 서남 공정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럼 동북 공정은 왜 하냐?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자, 동북 공정을 하는 이유가 이게 중요해요. 북한 체제가 붕괴됐을 때 북한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순진한 게 통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약간 멀어져 있죠, 지금은. 네.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은 통일이란 개념에 대해서 되게 멀어져 있는데 헌법 4조에 나와 있습니다. 통일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요? 네. 자, 1, 2조는 워낙 유명한 내용이죠.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뭐 변호인 이런 데 나왔잖아요. 노무현 찬양하는 영화. 거기에도 나왔고. 자, 3조 보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한반도는 어디예요? 한반도 전체 다. 전체 다죠. 여기 요 압록강, 두만강 이남을 한반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헌법상에 우리나라 영토는 북한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4조 통일을 지향하며 아. 헌법에 나와 있죠. 있구나.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좌파 애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없애고 싶은 거야. 아니, 좌파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친중 애들 입장에서는. 자, 이게 한반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헌법에서 그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탈북한 탈북민들 있죠. 세터민이라고 하잖아요. 그 세터민분들 강 건너오고 뭐 이렇게 임진강 건너오면은 귀화 시험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그 김씨 공산당 세력에 강제적으로 억류돼 있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데 김씨 3대 세습하는 그 북한 세력들이 강제로 억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터민 오면은 귀화 시험 안 보죠. 바로 뭐 일자리 내주고 돈도 주고 하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헌법상으로는 여기는 우리가 수복해야 될 땅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북한이 무너지면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근데 무너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어떻게 될까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배 나온 거 보니까 성인병 걸리는 것 같고 오래 살진 못할 것 같다까지 생각해봤는데 어린 놈의 새끼가 그 이후 시나리오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죠. 그 이후의 시나리오를 뭐 김여정이가 김주애를 죽이고 자기가 뭐 한다 뭐 근데 그거를 다 떠나서 자 지금 빨치산 세력들도 다 늙어 죽었잖아요. 그 자식 오늘 내일 하고 있고 막 이렇게 막 속사포로 막 고모부도 쏴죽이고 막 하잖아. 하는데 그들이 무너지는 건 그러니까 밑에서부터의 혁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윗대가리 애들끼리의 어떤 내분으로 인해서 무너질 가능성은 있고 사실 미국이 맘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무너지고 난 다음에 시나리오를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 누구도 그 어떤 대통령도 그 어떤 국회의원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의 시나리오를 중국은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죠. 아니 뭐 계획이 할 게 뭐 있어? 계획이 있어요. 밀고 내려와? 이게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입장인데 우리 생각만이에요. 국제법상으로는요. 네. 별개 국가예요.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은 우리 땅으로 봐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북한이 무너졌어. 그러면은 이게 국제법상으로 국제법원에 붙여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가 분단된 거가 우리의 의지였습니까? 북한의 의지였습니까?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의 의지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힘이 없거든요. 결국 미국과 중국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된대요. 중국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측?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왜냐면은 자 이게 국제법에 붙여져요. 국제재판에 붙여집니다. 국제재판은 어느 한 나라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조금이라도 우기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거기를 군인을 보내가지고 점거하고 있는 이유가 일본이 조금만이라도 개입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제법으로 붙이면요 있잖아요. 뭐 7대3이든 6대4든 우리나라에 뭐 조금 유리하게 고기를 나눠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100% 이거는 한국 땅이야라고 국제법 그 국제재판에서는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달리.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공유 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공유 지분이 되는 거예요. 공유 지분이. 그러니까 독도가 우리나라가 왜 독도를 계속 군사적으로 거기 지켜야 되느냐면은 일본이 조금이라도 거기 개입하는 순간 바로 국제법으로 붙여버리면은 공유 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도를 지켜야 되는 거고 독도를 지켜야지 해안선을 거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자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무너지면은 국제법에 붙여지겠죠. 좀 이상하다. 이상하죠. 우리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먹는다는 거는 우리 생각인 거예요. 와, 씨. 그러니까 뭐지? 네. 왜냐하면 국제법으로는 북한은 하나의 개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가 무너졌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가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참여할래? 라고 못 할까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제법상으로도. 왜냐면 우리나라에도 거기 대사관도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조금 지분이 있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도네시아가는 개별 국가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북한이 무너지면은 중국이 야 이거 우리 땅이야. 러시아가 야 우리 땅이야. 미국도 야 우리가 통치할게. 자치령 우리 자치령으로 할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충격적이다. 이게 충격적이죠. 왜 이 뉴스를 못 봤을까요? 안 나오니까 언론에 안 나오니까. 와. 이게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동북공정으로 지켜야 되는 게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올 얘기긴 한데 핵심이 여기입니다. 여기 중국과 러시아와 한국이 맞닿아 있는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여기가 되게 핵심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섬나라만도 못해요. 왜냐면 일로 비행기도 못 지나가. 북한 위로는 비행기도 못 지나갑니다. 그렇죠. 이거 원래 비행기면은 그냥 여기 허가 받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섬나라라면은. 근데 섬나라보다 못해.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없이 여기가 만약에 중국 땅이면은 중국 허가 받고 여기 기차길이라도 놓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안 돼요. 섬나라보다도 못해요. 근데 북한이 통일이 돼가지고 저는 무조건 통일은 우리나라의 제2의, 제3의, 제4의 성장 동력. 지금 뭐 박정희 아저씨가 경부고속도로 뚫어가지고 중공업 하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의 사실 산업의 근간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변화와 더 큰 산업적 이득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등기를 어디다 평양에 친해 만에 막 농담으로 막 그랬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중국 땅 될 거거든요, 여기.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기 러시아가 왜 먹을까? 러시아를 왜 줬을까요? 여기 러시아니까? 러시아 왜 줬을까? 여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여기 러시아 붙어 있잖아요. 네. 여기 러시아 준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어? 크림반도. 부동항이 없어요, 러시아가. 여기 먹는 순간 부동항이 생기는 거예요, 러시아는. 일종의 중국의 배려네요? 중국의 배려죠. 러시아를 위한? 그렇죠. 왜냐면은 중국은 있잖아요. 보시면은 여기 딱 끊어놨어. 뭘 끊어놨냐면은 삼국이 만나는 그걸 끊어놨어요. 지들이 딱 이렇게 먹는 거야. 삼국이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러시아랑 중국이랑 교역을 그러니까. 경쟁을 시킬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또 지금이랑 포지션이 변하는 게 없어요. 똑같아. 육로가 연결이 안 돼요. 육로가 연결이 안 되죠. 러시아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러시아로 육로로 연결 안 되는 게. 미국은 제일 쓸모없는 땅. 여기가 꽤나 쓸모있는 땅이에요. 보면은 평지죠. 이게 동해안이 이게 일본에서 지진이 많이 나는 이유가 여기가 열도잖아요. 그러니까 대륙판 이동 기억나시죠?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요. 네. 이게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일본 쪽이.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여기 동해안 그 바다가 엄청 깊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 보시면은 여기 바다 있는데 여기 그다음 바로 산이잖아요. 맞아요. 그 평지가 없어요. 근데 대신 뭐가 있냐면은 배를 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수심이 깊으니까. 여기 바로 다이렉트로 될 수 있어. 그래서 동해안 쪽에 있는 조금 평지다 싶은 데는요. 포항. 여기 중공업이 많이 발달해 있죠. 여기서 공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울산. 동해안에 평지가 있다. 바다 깊고 물 가깝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가지고 경부고속도로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는 너무 좋죠. 땅이 너무 좋습니다. 통일되면은 여기 함흥 여기다가 이제 저는 등기 치고 싶은데 아무튼 여기는 진짜 여기를 먹는 게 핵심이다. 여기는 보면 땅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간척하면 되죠. 뭐 우리나라 간척 잘하잖아요. 네. 간척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기찻길이 이렇게 연결되면 있잖아요. 1대1로에 끝나는 데가 아까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상해. 그리고 홍콩 그래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안달이었던 이유가 홍콩이 끝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금융의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도시가 뉴욕이죠. 뉴욕이 바다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배가 들어오고 거기가 배가 들어오면은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 그 지역 혹은 그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잖아요. 막 문재인이 말했던 분배로의 성장 그런 거 있잖아요. 분배를 한 성장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냥 아니 요 내부에서 내수를 하는데 거기서 성장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거지. 그쵸?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 돼요. 물자가 들어와야 되고 우리의 뭔가를 파는 것도 바닷길로 파는 거거든요. 비행기로도 팔 수 있는데 비행기로 팔 수 있는 거는 인력 정도 그리고 반도체처럼 작은데 비싼 것들 정도밖에 못 팔고 자동차, 중공업, 조선 다 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차를 비행기로 날리면은 한 대당 엄청 유통비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배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기차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배랑 기차가 핵심이거든요. 모든 물류의 핵심이. 그래서 사람들이 철도를 중국의 공안들, 태자당 얘네들은 고속도로 가지고 있고요. 항구 가지고 있고요. 철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공산당들이 모든 걸 다 통제를 하니까 그런 어떤 사회 기반 시설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 갖고 있고 항구 갖고 있는 애들이 최고 부자예요.
중국 애들은. 네. 거기서 그냥 통행료만 받아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고속도로도 저기 그 고속도로 보면은 뭐 한라건설 이런 데가 이제 고속도로 그런 거 짓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통행료 막 몇백 원씩 받잖아요. 그게 가만 앉아서 그냥 돈 버는 거거든요. 그 개꿀이야 그게. 그냥 엄청난 캐시카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런 반도 국가들의 특징이 그런 캐시카우들이 있어요. 무역으로서. 그래서 그게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탈리아가 1대1로의 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반도니까. 지중해에 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디에 먹을 게 제일 많냐면요. 여기에 먹을 게 많아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지정학적으로 여기는 이권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뭘 할 수가 없어. 뭐 다 지네 땅이야. 우리는 이게 이쪽은 잘 안 보죠. 이쪽과.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브라질과 포르투갈이 가까울 거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가까워요. 브라질이 왜 포르투갈어를 쓰고 남미가 왜 스페인어를 쓰는지 이렇게 보면은 나오죠. 왜 아프리카가 프랑스어를 많이 쓰고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권이 너무 많아요. 센 나라가 너무 많아. 그죠? 그쵸. 독일, 프랑스, 뭐 스페인, 뭐 영국도 있고. 근데 여기는 지네 땅이야. 그리고 여기 먹을 게 엄청 많아요. 여기 뭐 석유도 나오고 여기 미국 여기 태평양이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를 근데 미국이 다 먹고 있죠. 쭉 먹고 여기 하와이 어디 뭐 여기 알박기 해놨잖아. 하와이 알박기 해놨고 막 괌 알박기 해놨고 해놨잖아요. 미국이. 그래가지고 그냥 태평양은 다 미국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군사적으로 자위대도 미국에 허락받고 움직이잖아요. 회전국이니까. 그래서 일본도 사실은 미국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끼리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몽골, 중국, 러시아 다 사이가 안 좋거든요.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데 그나마 일본이 지금 미국이랑 어쩔 수 없이 미국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의 세력이 너무 커지는 거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지정학적 파트너는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라는 범퍼가 있고 대한민국에 자기네들이 미국이 생각했을 때 가장 경쟁하는 나라가 러시아랑 중국이잖아요. 러시아랑 중국을 다 견제할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것도 어디? 아까 블라디보스토크 여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저렇게 되려고 하는 게 이게 중국이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동북공정인 거예요. 동북공정이 발해와 고구려의 문화를 본인들의 문화로 편입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 중국 입장에서는 국제법상 명분이 있어야 될 거잖아. 북한이 무너졌는데 왜 중국이 왜 들어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 이거는 고구려와 발해 문화가 평양까지 이렇게 걸쳐 있었잖아요. 수도가 평양이었으니까. 그래서 평양까지 원래 우리 땅이었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까지 우리의 땅이었으니까 국제법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 한쪽에 유리하게 치우친 판단을 안 한다고. 그러면은 야 평양까지 다 주는 건 그렇고 요만큼만 가져가 라고 국제법에서 판단을 해줄 거라고 하는 얘기죠. 러시아도 주장을 할 거잖아요. 우리도 여기 우리도 사인했다. 했다. 여기 저기 뭐야 안보 모시기 했겠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뭘 했겠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뭐 주는데 야 니네 부동항 줄게. 러시아는 그럼 오케이. 전쟁을 할 정도로 부동항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 여기 함경국도 여기 부동항이잖아요. 부동항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 그리는 동북공정의 결과는 이겁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을 보면은 서남공정 했을 때 뭐 얘네들이 독립을 하면은 중국의 위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먹으려고 한다도 물론 맞는 말인데 사실 만주나 이쪽 중국의 여기에 만주 요런 데는 조선족 자치구 요런 데는 중국한테도 그렇게 크게 쓸모 있는 땅은 아니에요. 쓸모 있는 땅은 아니고 근데 어디가 쓸모 있는 땅이냐면은 여긴 거예요. 요 북한인 거예요. 여기가 쓸모 있을 수밖에 없는 땅이 자 만약에 통일이 됐어요. 여기에 미군의 미사일이 여기에 있는 게 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미군 지금 평택에 이렇게 있는데 평택도 물론 상해를 할 수가 있지만 여기 있으면요 어디가 견제가 되냐면은 베이징 바로 견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저기 평양이랑 이쪽을 미군이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이 그렇게 난리쳤잖아요. 성주에다 놨는데 사드 미사일은 그리고 수비잖아요. 날라왔을 때 그걸 요격하는 이제 수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지랄을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가 되게 좀 무서운 거예요. 막 패트리어트 막 갖다 놓고 예, 그럼 큰일 나는 거죠. 항공모함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이러면 여기에 이제 그 항공모함 여기 갖다 놓 여기 정박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살 나는 거지. 숨이 턱턱 막히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항공모함 여기 있는 거 일본에 여기 있는 거 가지고도 뭐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단 미국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 나온 거죠. 근데 이건 우리나라가 동의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왜 우리나라 동의가 왜 남북 분단은도 우리나라 동의 없이 한 거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건 우리 입장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 이거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진짜? 그래서 동북공정을 하는 거예요. 동북공정. 야 이게 무슨 통일이야? 아, 통일 아니죠. 이건 통일 아니죠. 통일은 한반도, 두만강, 압록강, 이남을 다 먹는 게 통일이고, 그러니까 통일이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부터 종북 좌빨이라고 하잖아요. 종북이라고 하잖아요. 야, 아니야. 종북 아니야. 결국은 종중인 거거든요. 종중 좌빨인데 북한을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하나의 나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헌법에 있는 3, 4조를 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소미아 이런 거, 한미일 협정 이런 거 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사실 옹호하는 게 옛날에 60년대 막 똥86 세대들 중에서는 그냥 이념적으로 그냥 선동당해가지고 주사파? 주사파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중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아직도 이념적으로 그렇게 그런 이념을 못 버린 사람들이 있긴 있죠. 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종북을 한다? 사실 종북이 아니죠. 종중이죠. 중국한테 뭔가를 지원을 받고 북한을 계속해서 옹호해줘야 되는 거야. 북한 체제가 계속 유지돼줘야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중국 공산화 시킬 때까지 계속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무너지기 전에. 그래서 계속해서 북한한테 뭐 지원하고 핵 만들고 막 김대중 아저씨가 쌀 퍼주고 이게 북한의 체제를 계속해서 공고히 해줘야 중국한테는 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거고